옛날 깊은 산골짜기 속 남가현이라 불리는 마을이 있었다. 사계절 내내 바람이 조용히 흐르고 해와 달이 골고루 내리쬐는 그곳에는 검소하고 따뜻한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이름난 이는 정은이라는 청년이었다. 정은은 병든 어머니를 정성껏 돌보며 어려운 이웃에게는 아낌없이 자신의 쌀을 내어주곤 했다. 장마가 오기 전이면 미리 지붕을 고쳐주었고 누가 병석에 눕기라도 하면 가장 먼저 약초를 들고 달려가 손을 보탰다. 아이들에게는 종종 일을 나누어 가르쳐 주었고 노인들 곁에서는 말없이 물을 떠다 바쳤다. 말보다 행동이 앞섰고 소문보다 인품이 깊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두고 요즘 보기 드문 복 많은 청년이라 칭송했다. 하지만 그런 정은에게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작은 바람이 하나 있었다. 병든 어머니에게 평생 한 번쯤 입어보고 싶다고 하셨던 고운 비단옷 한 벌을 해드리는 것. 사치라고 하기엔 너무도 소박한 바람이었지만 그마저도 지금의 형편에선 손이 닿지 않는 꿈처럼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장마가 그친 산길을 오르던 정우는 무너진 폐사당 안에서 이상한 거울 하나를 발견한다. 이끼에 덮여 있었지만 햇빛을 받자 은은하게 빛났고 묘한 이끌림에 그는 거울을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거울은 처음엔 그저 자신의 얼굴만을 비췄다. 그러나 어느 날 밤 등잔불 아래에서 그는 거울 속의 낯선 장면을 목격했다. 곱게 빛나는 비단옷을 입고 환히 웃고 있는 어머니, 그리고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자신. 비단 옷 한 벌에 저렇게 좋아하실 어머니일 텐데. 실제 일어난 일은 아니었지만 정우는 거울 속 모습에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다음 날 정우는 마을 어귀길을 걷다가 우연히 길가에 묻혀있던 반짝이는 금화 한 잎을 발견했다. 믿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손에 쥔 금화는 분명 진짜였다. 망설임도 잠시, 그는 곧장 읍내장으로 향했다. 그리고 마침내 어머니가 평생 꿈꾸셨던 고운 비단옷 한 벌을 정성껏 골라 사들였다. 집으로 돌아온 정우는 비단옷을 어머니의 어깨에 조심스레 걸쳐드렸다. 거울 속에서 보았던 장면이 눈앞에 펼쳐진 듯했다. 오래도록 입가에 웃음을 머금은 어머니의 얼굴을 보며 정운의 가슴 깊은 곳이 따스하게 차올랐다. 그는 순간 거울을 떠올렸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거울이 무언가를 이루어주는 것일까? 그것이 시작이었다. 밤마다 거울 앞에 앉아 더 부유하고 권세 있는 자신을 상상했다. 처음엔 바라보는데 그쳤지만 차츰 그 모습을 가지고 싶다는 욕망이 들기 시작했다. 거울 속 삶이 현실보다 더 따뜻하고 풍족해 보일수록 마음속 갈망도 커져갔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그는 행동하기 시작했다. 쌀을 사재기하고 병든 이웃의 땅을 헐값에 샀다. 조용히 거짓말을 섞고 사람들의 신뢰를 뒤틀어 유리하게 만들었다. 그 모든 일이 끝난 뒤 정우는 거울 앞에 조용히 섰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젠 뭐든 가질 수 있어. 좋은 옷도 쌀도 돈도 다 내 손 안에 있잖아. 정우는 처음엔 모든 것이 우연한 행운이라 여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점차 더 많이 갖고 싶어졌고 더 큰 것을 바라게 되었다. 이제는 그것이 마땅히 자신이 누려야 할 권리라 여겼다. 그의 마음은 차츰 탐욕으로 물들어갔고 손에 넣는 것마다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었다. 그의 방에서는 어머니의 약초 향이 사라졌고 그의 말에서는 따뜻함 대신 차가운 계산이 흘러나왔다. 거울 속 모습은 이제 현실의 정은보다 훨씬 더 당당하고 부유해 보였다. 위엄 있고 왕처럼 웃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정우는 그 눈빛이 낯설고 서늘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 안엔 연민도 사람다움도 없었다. 욕망으로만 이루어진 형상이 웃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거울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오히려 그 안에 비친 형상처럼 되기 위해 더욱 애썼다. 더 가져야 해. 더 높이 올라야 해. 그래야 저 모습이 될 수 있어. 정운의 행동은 점점 더 과감해졌다. 마을의 우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부족한 마을 살림을 운운하며 곡식을 강제로 걷어갔다. 그는 점점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이건 다 필요해서 하는 거야. 더 크게 벌려야 진짜 힘이 생기지.
거울 속 정우는 이제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 정우는 그 장면을 보며 확신에 찼다. 이 길의 끝엔 완전한 성공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지만 그의 주변은 텅 비어 있었다. 어머니는 어느새 자취를 감췄고 이웃들은 그를 멀리했다. 그의 집은 커졌지만 그 안은 조용했다. 침묵만이 그의 발걸음을 따라왔다. 그럼에도 그는 멈추지 않았다. 거울은 계속해서 그를 더 높이 이끌었다. 금으로 둘러싸인 저택, 군중의 환호, 손에 피를 묻히고도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 그는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그 모습에 중독되었다. 이젠 돌아갈 수 없어. 여기까지 왔는데 멈출 수는 없어. 어느 날 그는 자신이 마을 원로들을 모아 겁박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깜짝 놀랐다. 그 장면은 현실이 아니라 거울 속에서 처음 본 장면이었다. 그리고 며칠 뒤 그것은 실제로 일어났다. 거울은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었다. 정운의 내면 깊은 욕망을 현실로 끌어올리는 도구였다. 아니, 욕망을 꺼내 스스로 그 길을 걷게 만드는 거울이었다. 결국 정운은 끝내 무너졌다. 마을 사람들의 고발은 관할을 움직였고 집 앞에는 관군과 백성들이 몰려들었다. 담장 너머로 던져지는 돌멩이, 쏟아지는 저주, 닫혀버린 모든 문과 눈빛 속에서 정우는 혼자였다. 자신이 쌓아올린 욕망의 탑은 산산조각 나듯 무너졌고 누구도 그의 곁에 남지 않았다. 그날 밤 정우는 외마디 비명도 없이 마당 한복판에 무릎 꿇은 채 거울을 끌어안았다. 거울아, 아직도 나를 비춰줄 수 있겠지. 그 순간 거울 속 형상은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건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다. 이빨을 드러내고 비웃는 괴물 같은 형상. 정우는 조용히 웃으며 중얼거렸다. 그래, 이것도 나겠지. 그 후로 정우는 사람들 앞에서 모습을 감추었다. 사람들은 그가 죽었다고도 하고 거울에 갇혔다고도 했다. 그의 집은 텅 비고 방 한복판에는 여전히 그 거울 하나가 놓여 있었다. 며칠 뒤 마을의 한 아이가 호기심에 이끌려 그 집에 들어섰다. 먼지 가득한 방 안에서 아이는 문득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정운이 끝까지 놓지 않았던 그 거울이었다. 깨지지 않고 고스란히 남아있던 그 물건은 마치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던 듯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아이는 무심한 듯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순간 깔깔 웃었다. 거울 속에는 환한 얼굴의 자신이 산더미처럼 쌓인 금은 보화 속에 앉아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웃고 있었다. 아이는 아무렇지 않게 그 거울을 품에 안았다. 그리고 밝은 얼굴로 콧노래를 부르며 아주 즐겁게 집으로 돌아갔다. 인간은 처음부터 욕심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다. 하지만 마음속을 비추는 무언가, 마치 거울 같은 것이 눈앞에 놓이면 그 안에 감춰져 있던 욕망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다.